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커버스토리 박상인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인입니다. 네, 산불 뉴스 특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비가 언제쯤 올 것 같습니까? 비가 일단 진화에 도움이 될 비가 오늘 오후 늦게 제주부터 시작이 된다고 오늘 오후 해요. 늦게 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일 오후에 전국에 온다고 합니다. 경북 의성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네. 이런 경상 북부 지역에는 내일 오후 12시쯤에 내리기 시작해서 한 5에서 10mm 정도 내린다고 더 많이 하는데 내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그 양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습도는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좀 진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인명피해가 계속 늘고 있어요. 네. 지금 15명까지 늘었다고요? 맞습니다. 경북 북부권 피해가 계속 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을 해본 결과 사망자가 15명까지 늘었습니다. 안동시에서 2명, 청송군 3명, 영양군 4명, 영덕군 6명 이렇게 4곳에서 모두 15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네. 한 주택에서 예. 70대 여성이 숨져 있는 걸 가족이 발견해서 신고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예. 안동시 임동면에서도 50대 여성이 집 마당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 연기를 흡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고요. 어제 저녁 7시쯤에는 경북 청송군 청송읍의 한 도로에서 65살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승용차를 이용해서 대피를 하던 중에 불길에 휩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 청송군 파천면의 80대 여성과 진본면 실양리에서도 70대 남성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곳에서는 80대 여성 1명이 실종됐다는 신고도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1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된 상태고요. 예. 경북 영양군 석보면에서는 어젯밤 11시쯤에 불에 탄 시신 4구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현재 신원 확인 중에 있고 경북 영덕군 영덕읍에서는 양로원에서 노인 3분이 대피를 위해서 차량에 탑승했는데 네. 이 차에 불이 붙으면서 숨진 그래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지금 경북 의성 안동 산불 진화율이 현재 아직 68% 수준이라고 하네요. 네, 지금 산불로 고속도로 곳곳이 통제가 되고 있어요. 어디가 네. 통제되고 있는 겁니까? 오늘 0시 35분부터 부산 포항고속도로 온양 나들목 진출입로 양 방향이 전면 차단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새벽 4시 기준 영덕 나들목에서 동상주 나들목 구간의 차량 통제도 되고 있고요. 예. 또 남북측 중앙고속도로는 어젯밤 11시 반을 기해서 의성 나들목에서 예천 나들목까지 구간이 양방향 통제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근처까지 산불이 확산하고 또 연기가 유입되면서 안전 문제로 도로 통행을 차단한다는 게 도로공사의 설명입니다. 네. 또 열차 운행도 좀 차질을 빚고 있어요.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어젯밤 9시 반쯤에 동해선 영덕역과 고래불역 사이 선로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거든요. 예. 그러면서 중앙선과 동해선 일부 구간의 열차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중앙선 영주역에서 영천역, 동해선 동해역에서 포항역 구간의 열차 운행을 오늘 첫 차부터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중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는데요. 차에도 불이 붙기 때문에 네. 절대 통제 지역을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요. 확인하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가보물 의성 고운사 산불 화마에 무너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천년 고찰이자 국가보물 고운사 경북을 대표하는 대형 사찰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지금 산불로 전각이 남아있는 게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불에 완전히 소실됐는데요. 네. 이 산불로 고운사 경내에 있는 조선시대 건축물 연수전도 불에 탔다고 합니다. 연수전은 국가보물 제2078호입니다. 고운사 안에 소장 중이었던 보물 제246호 석조열의 좌상 등은 유형문화유산은 경북 각지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국가 유물들을 지금 옮기고 있는 모습 어제 저도 화면으로 네. 봤는데요. 인근 주민들, 마을 주민들에게 지금 추가 재평이 계속 내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산청구는 어제 오후 3시 30분쯤에 시천면 동당, 삼당, 신촌, 보안 이렇게 4개 마을 주민에게 즉시 대피하라는 긴급 재난 문자를 보냈어요. 이게 산청에서 난 불이 계속 확산해서 하동까지 번진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4개 마을에는 284가구 437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네. 이들에게
긴급히 대피를 하라 이런 문자가 간 거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이 번진 하동군 같은 경우에도 어제 오후 4시 25분쯤에 옥종면, 안개, 가종, 숲촌, 고암, 위태, 갈성, 두양, 두방, 종화 이렇게 9개 마을 주민에게 대피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9개 마을에는 467가구 809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경남 산청 산불 진화율은 90% 넘게 올라왔다가 다시 또 하동과 진주까지 불이 번지면서 진화율이 87%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대피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인근 울주군 언양읍에서 난 산불이요. 인근 아파트 쪽으로도 지금 접근하고 있나 봐요.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예. 언양읍 송대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아파트 경계에서 불과 한 50에서 100m 안팎까지 불길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주민들이 다 모여서 단지 내 소화전 틀고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는 등 초기 대응에 나서기도 했고요. 예. 현장에 도착한 공무원과 소방대원, 산불 진화대원 등이 소방호스를 이후에 전개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예. 산림당국은 어제 오후 2시를 기해서 산불 1단계를 발령하고 언양읍 송대리를 비롯해 상북면 향산리 등 이 일대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역시나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주민들은 당연히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시각각 계속 또 산불 소식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또 눈앞에서는 아파트 근처로 산불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게 보이니까 예. 많이 좀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예. 울산 울주군도 한때 진화율이 98%까지 올랐습니다마는 어제 낮에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에서 대형 산불이 하나 더 발생을 그래요? 했고요. 그리고 또 강풍이 계속 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주불이 잡히지 않고 있어서 상황이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네. 불길이 옮겨붙은 산 지역 주민들뿐만이 아니고요. 네. 근처에 도시에 살고 계신 분들도 이 송전탑에 불이 붙을 경우에는 전기가 굉장히 차단되기 위험하죠. 때문에요. 네. 엘리베이터 이용도 자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여야 정치권 추경 편성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규모 산불 사태에 여야는 지금 논의 중인 추가 경정 예산에 산불 피해 지원과 복구 예산도 추가해야 한다고 한 네.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정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면서 피해 지원과 복구 예산을 추경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위 당정협의회를 조속히 열고 추경 논의에도 본격 착수하겠다고 설명했고요. 예. 국민의힘은 특히 지난해 재난대응 예비비의 절반인 2조 4천억 원이 삭감돼서 이걸 다시 추경에 포함하겠다라면서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을 정조준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민주당도 추경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산불 재발 방지와 사후 대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인명구조 로봇이나 드론 이런 첨단 소방 장비 도입 등 재난 대응책을 위한 예산이 추경에 포함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동시에 정부가 여전히 추경에 미온적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벚꽃 추경이 없으면 1970년대 사라진 보릿고개를 다시 겪을 거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산불 피해 지원과 복구 예산도 추가해야 한다라는 데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마는 지금 들으신 것처럼 견제구도 있지 않았거든요. 추경 협의가 잘 이루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속한 지원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산불이 계속 확산하고 있고요. 뉴스 특보로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의성 산불 청송까지 확산한 상황이고 전 국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물조 온양 산불도 재확산하고 있고요. 네. 10개 마을 추가 대피령이 내려진 상황이니까요. 뉴스 특보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서둘러서 대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스 속보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고요.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갈게요.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제2심 선고, 재판 2심 선고가 오늘 있는 거죠. 2시입니까? 맞습니다.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남시장 때는 김문기 처장을 몰라
몰랐다라고 말한 부분은 교유 행위가 있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라면서 무죄로 봤는데 예. 반면에 해외 출장에서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이 대표의 발언 그리고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다라는 발언은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유무죄가 엇갈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바로 이 부분들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1심 때는 의원직 상실형이었어요. 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었죠. 2심에서도 다시 이런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을지 아니면 무죄 선고를 받고 사법 리스크를 털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에서도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요. 이 대표가 무죄를 받아든다면 대선 가도에 속도를 붙이게 될 것으로 보여요. 당도 한층 좀 여유를 갖게 되고 예. 헌재를 향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그리고 대여 공세에 당력을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무죄가 아니더라도 의원직 상실형 미만의 벌금형을 받아도 그러니까 100만 원 미만 형을 받아도 이 대표와 당으로서는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 반대로 또 의원직 상실형을 그대로 받게 되면 타격은 불가피한 네. 상황입니다. 전국에 파장이 지금 예상되는 판결 2심 네. 선고가 오후 2시에 있는데요. 민주당이 2심 선고 직후에 비상의총을 연다고요? 네, 오늘 오후 5시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고지되지 않은 것 그리고 이 대표 항소심 결과에 대한 대응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의총으로 보입니다. 네. 의원총회가 끝난 뒤에는 광화문으로 이동을 해서요.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여야의 시선은 크게 엇갈리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도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자신의 전망을 처음으로 밝혔어요. 네. 과거 그 소추위원장 경험 등에서 볼 때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했거든요. 예. 헌법재판의 구조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른 점, 사안 자체도 다른 점 등을 종합해서 고려할 때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여기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에서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걸 두고도 이제 재판관 의견이 엇갈린 걸 두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만장일치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라고 봤습니다. 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조속한 선고를 헌재에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선고가 지체될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 최기상 의원은 대한민국이 이토록 위태로운데 헌재가 지금 일반 사건 선고할 때냐. 헌재는 퇴근하지 말고 밤을 새워서라도 즉각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더는 핑계도 머뭇거림도 용납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쪽에서 윤 대통령 선고를 지연시키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라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보이지 않는 손이요? 네. 예. 김민석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적은 내용이었는데 상황이 너무 수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전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헌재가 원칙을 깨고 선고 일자를 미뤄온 이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되는 이유다라고 적은 겁니다. 또 당 사법정의 실현 및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 수사 재판 상황과 헌재 상황을 비춰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지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잠시 뒤 여야 의원도 출연하니까요. 네. 물어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무엇인지. 네. 예. 그리고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이틀 전에 복귀를 했는데 재탄핵 가능성이 있습니까?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이야기하면서 나온 얘기네요. 네, 다시 한번 탄핵을 추진할 그럴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헌재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헌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 예. 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 총리가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단식 농성 중인 양문석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마은혁 임명과 상설 특별검사 임명을 하지 않으면 곧장 한덕수 총리,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할 것이다. 이렇게 적었고요. 네. 박주민 의원도 한 방송 인터뷰에서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 미 임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바로 또 탄핵하면 된다라면서 한덕수 재탄핵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덕수 총리 재탄핵 가능성. 국민의힘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일단 민주당이 한 고단대행 탄핵소추 기각에 대해서는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재탄핵을 시사했다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세력은 100배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한대행이 복귀하자마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면서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해놓고 그 권한대행을 재탄핵하겠다는 거다. 탄핵이 기각되자 재탄핵하겠다는 네. 거다라면서 그야말로 집단 광기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신동욱 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냈습니다. 이쯤이면 치료 불가 수준의 탄핵 중독증이다 라면서 10전 10패 대기록 달성이 목표라도 되는 거냐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여야 정치권 움직임까지 들어봤고요.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외국 교과서 이야기 좀 해볼게요. 네.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다라는 억지 주장이 또 담겼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예.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조사심의회 총회를 열고 어제 일선 고등학교가 내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네. 지리, 역사와 공공교과서 모두 독도를 다뤘고요. 네.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술이 검정을 거쳐 추가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교과서에서 한반도에서 일본에 연행됐다라는 부분은 검정을 통해서 연행이 동원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고교 사회과 검정 교과서 대부분에는 4년 전 검정을 통과한 현행 교과서처럼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이 그대로 실렸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8년 3월에 고시한 고교 학습지도 요령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다. 이런 영유권 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을 다루기도 했고요. 예. 이런 일본 교과서에서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은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정부의 입장은요? 정부는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했습니다. 불러서 강하게 항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반성. 이 교과서에부터 드러나는 건데 네. 언제쯤 제대로 반성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싱크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네.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사거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이요. 여기서 매몰됐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요? 네, 어제 또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제 오후 6시 반쯤에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었죠. 지름 20m, 깊이 20m 가량의 큰 싱크홀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함몰 직전 사고 현장을 통과했던 자동차 운전자 한 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이 운전자 박 씨가 싱크홀에 빠져서 실종됐었거든요. 밤샘 수색이 이루어졌고 박 씨는 어제 오전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고 결국 숨졌습니다. 박 씨는 추락 직전 복장 그대로 헬멧과 바이크 장화를 착용한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박 씨를 발견하기까지 무려 17시간이 넘게 걸린 거거든요. 소방 관계자는 물과 토사가 섞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근 공사장 중장비가 엉켜 있어서 구조 작업이 쉽지 않았다라면서 배수 과정을 거친 뒤에 중장비를 투입해서 토사를 제거하는 작업을 거친 후에서야 박 씨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 싱크홀 영상 보니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충격적이고 겁나더라고요. 네. 예. 원인은 밝혀졌나요? 원인도 좀 더 알아봐야 하는 상황인 근처에서 거고. 지하철 공사를 맞아요.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밑에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